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31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7% 올랐고요. 코스닥 0.6% 오르면서 둘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특히 오늘은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주역이 외국인 투자자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 위주의 그 수급이 좀 몰리면서 오늘은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반등하는 장이 나와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번 이제 크게 줄곧 하락을 하다가 이제 미국장도 좀 반등을 했고요. 아직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특히 좀 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파월 의장의 얘기와 함께 좀 증시가 반등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한국 증시가 좀 힘을 내면서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쭉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요쯤에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좀 자리를 잡을 것인지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도 한번 급등을 하는 구간에서 크게 한번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1조 가량 매수를 했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 그래서 사실 이제 8월 9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줄곧 매도를 좀 해오면서 좀 매수를 해봤자 1,000억, 2,000억 이상을 매수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1조 1,000억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기관 투자자는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뭐 이전에도 좀 매수를 크게 한 번씩 하면서 지금 뭐 1,300억 정도 매도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3,200선 거의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증시 분위기 살리면서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0.6% 올랐습니다. 그래서 1,038포인트, 1,000포인트를 완벽하게 넘어가면서 자리를 좀 잡았고요. V자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21선 위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눌림목이 없이 바로 그냥 V자로 올라와 버렸고요. 코스닥이 확실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증시 분위기가 지금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없어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가는 힘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았습니다만 그래도 뭐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크게 뭐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도 보면 뭐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7원 정도 내렸고요. 1157원 이렇게 환율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좀 감소를 하면서 이렇게 환율도 감소를 좀 했고요. 1180원까지 올랐다가 감소를 하면서 이제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좀 그런 디커플링 현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21선 자체가 계속 올라가면서 꾸준히 환율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증시 요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크게 뭐 하락 없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29%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크게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확실히 이제 반등을 좀 해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실적주 위주의 그런 상승장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500원 올라서 29,000원 마무리를 했고요. 2.4% 오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뭐 중간에 좀 내리다가 마지막에 또 밀어 올리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의 가격은 뭐 100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28,0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증시 분위기도 괜찮았고요. 특히 코스피가 좀 막판에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좀 힘을 받아서 올라간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패턴 자체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350원 정도죠. 이 정도 라인을 이제 저점으로 딛고 반등을 좀 해줬고요. 21선 저항을 맞고 좀 떨어지더라도
이전 저점보다 좀 높은 곳에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점점 이렇게 높여가면서 상승을 계속 밀어 올리죠. 네, 이런 모습은 상당히 이제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전에도 이제 수렴 패턴을 만들 때, 요때죠. 네, 작년인데, 요때는 이제 이 수렴 패턴을 만들 때, 고점을 이제 점점 뭔가 낮춰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눌러지는, 그런 주가가 눌러지는 느낌이 나왔었고요. 요때만 해도 이제 분위기가 좋았지만, 이렇게 음봉으로 눌러지면서, 쌍바닥 정도로 다지면서, 반등을 높이, 네, 원래 지점까지 반등을 못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패턴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반등을 해주는 것이 보였고요. 21선이 이제 완곡하게 누우면서 이번에 양봉이 하나 더 나오면서 21선 위로 좀 나가준다면 확실히 좋은 움직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켜주던 2550원 라인이죠. 이 정도 라인을 이제 다 받쳐주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좀 해주면서 완벽하게 이제 추세 돌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시 분위기가 지금 좋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확실히 반등할 수 있을 타이밍인 것 같고요. 소스가 좋게 나온다면 확실하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이제 천천히 계속 매수를 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눌림목 때 이제 점점 매수를 하면서 모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1차 이 저점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저점을 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뭐 증시 분위기가 돌연적으로 뭐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좋지 않게 진행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좀 보았을 때는 요런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여기서 지지 라인을 깨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그냥 관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쯤 되면 이제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올 확률이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뭐 매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종목 투자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두산중공업은 좀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리를 확실히 만들고 서서히 반등을 하다가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봉은 이제 20주선 받치면서 2주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월봉도 마찬가지 2개월 연속 좀 음봉이 나왔지만 이번 달에는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좀 해줬고요. 확실히 이제 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39만 6천 주 매수를 했고요. 기간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뭐 금융투자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뭐 연기금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또 이렇게 매수를 10만 주 정도를 매수하면서 이 8월 달에는 확실히 좀 두산중공업을 모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분이 5% 이상이 되었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제 5%에서 뭐 10%까지 목표로 하는 것인지 뭐 아무튼 계속 지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미래적으로 보았을 때 성장성도 있고 확실히 친환경 에너지 앞으로의 그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금 투자자도 이렇게 천천히 멀리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도 뭐 가끔 뭐 크게 한 번씩 매도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플러스로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차트 뭐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여기 있네요. 네, 공매도 잔고는 네, 오늘 371만 주로 좀 추가적으로 더 늘었네요. 그래서 최근에 뭐 300만 주대로 감소한 이후에 340만 주에서 또 공매도 잔고가 서서히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뭐
잔고가 계속 줄어들면 좋겠지만 그래도 30만 주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이제 공매도 거래가 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그 추이를 계속 주의해서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을 좀 할 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감소를 했을 때는 이미 이제 주가가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때까지의 그 공매도 패턴이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산중공업이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저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많이 감소를 했죠, 이전보다. 그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매도 잔고 이외에 여기죠. 신용잔고와 대차잔고를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도 지금 계속 좀 늘어나는 분위기네요. 일단은 어제는 좀 감소를 했었는데 오늘은 체결이 이제 128만 주가 되면서 또 이렇게 늘어났고요. 1840만 주 대차잔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뭐 8월 19일부터 해서 계속 뭐 그 기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크게 많이 늘지 않은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 모두 뭐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충분히 지금 두산중공업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감소를 하는 방향에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간다면 같이 좀 상승하는 뭐 그런 방향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은 좀 뭐 감소를 계속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종목 상세 외국인 물량을 보면 추정 물량 대비 당일 물량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30만 주 플러스로 매수를 했고요. 어제 매도한 양에 대해서 다 매수를 하고 보유율 자체는 10.3% 정도로 이렇게 10%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지금 수급도 개선이 많이 되었고요. 차트적으로도 지금 바닥 라인을 확실히 다지고 반등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확실히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흐름 자체가 좋고요. 이런 흐름 이어서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크게 소식 없었고 원자력에 관련 소식은 없고요. 한 가지 이 사우디에 관련된 소식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사우디 플랜트 부품 합작사를 설립을 하고요. 규제 당국에서 이렇게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자 하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플랜트 부품 이 두산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플랜트 부품 합작사를 설립하고 중동 시장에 확대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이제 사우디에서 이전에도 해수 담수화 플랜트죠. 요걸 이제 한 7천억 이상인가요? 굉장히 큰 규모로 수주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합작사 설립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산업투자공사 두스루와 그 다음에 사우디 아람코 개발회사와 함께 주물 단조품 생산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주물 및 단조품 생산 합작회사죠. 그래서 자본 투자 비율은 두스루가 70%고요. 두스루가 70%고 그 다음에 아람코가 15%, 두산중공업이 15%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런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다른 뭐 공사들이 아주 비중 있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SMR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원자력 추가 발주도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물 및 단조품 생산 합장 회사를 설립하면서 두산중공업의 자리를 넓혀가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합작사 설립은 사우디가 밀고 있는 비전 2030이죠. 이란으로 추진이 되고요. 2016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 실질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를
중동 지역의 첨단 기술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개발 계획과 국가개혁 의지를 담아 비전 2030을 발표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큰 프로젝트에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비중 있게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두산중공업 앞으로 이 중동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를 기대를 해볼 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집트 소식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사우디 소식을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마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은 뭐 체코를 비롯해서 동유럽 쪽에 아주 입지가 좋고요. 중동도 좋고요. 지금 뭐 여러 곳에 아주 두산중공업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뭐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주 두산중공업이 최고가를 언제 찍을지 아직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지금 시가총액의 2배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 꾸준히 한번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